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는 좀 이제 앞으로의 솔라나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업비트에서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됐고 10만 원짜리 이상들은 별다른 타격이 없어요. 호가 단위가 그대로기 때문에. 물론 그게 솔라나 코인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번 텀에서는 가는 애들만 가는 시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 중간중간에 옥석 가리기 시즌이 나올 수 있는 게 업비트에서 대규모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들 상장 폐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리플 코인 이제 드디어 리플 폭락 시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리플 폭락 시즌을 한번 겪게 되면 알트코인들을 홀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단 솔라나 관련된 미래에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최근에 트렌드가 바뀐지 아십니까? 전략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바뀌었냐면 제가 그래도 2017년부터 거의 모든 사이클에 경험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데이터들이 쌓인 것들이 있었고 물론 거기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중간에 딜레마가 하나 걸렸던 게 거의 매매 중독 같은 비슷한 게 걸렸습니다. 매매 중독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당시 뭐 그렇게 조급함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과거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체화를 시킨 거죠. 저만의 방식으로. 근데 과거랑 확실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물론 일단 첫 번째로 옛날이랑 다르게 알트코인들 선물 상장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거. 2020년 전만 해도 마진 거래 페어 몇 개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메인급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퀀텀 막 이런 애들만 선물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200개, 300개, 500개가 넘습니다. 일단 선물 장치도 굉장히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더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게 상승장이 됐을 때는 청산들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개미 터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예전이었으면 흔히들 퍼드라고 하죠. 퍼드.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낼 만한 재료를 던져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덤핑을 하는 방식들을 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물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물량들을 던졌을 때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이랑 거의 자전거래처럼 높은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이 폭락의 무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패닉세를 하면서 물량들을 던져내면 그것들을 뺏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어쨌든 유동성 갭이 적다 보니까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거의 자전거래 형식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나 업비트로만 본다면 2019년 신규 계좌 개설 전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었던 업비트 가입자 수가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1300, 1400, 1500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뭐 중복되는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산해서 외국인들 계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전처럼 대장급인 비트코인을 던져가지고 대놓고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다른 애들을 죽여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이었으면 비트코인을 던져서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던져서. 그리고 이제 저점 매수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적었고 그래서 자전거래로 세력들이 물량들을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부풀려서 자전거래로 공포 분위기 만들어서 물량들을 던지게끔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저점을 매수하려고 비트코인 한정해서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반대되는 기관들이 있을 때 본인들의 물량을 던져가면서까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모두가 다 같이 단일화해서 그냥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거래소끼리 뭐 이제 기관끼리 다 같이 뭐 던지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들을 채택을 하냐면 간접적으로 그 코인들과 관련이 될 만한 아니면 메이저 코인이 있으면 준 메이저 코인들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플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비트코인 상승장 어떻게 보면 반감기 선반영 사이클의 상승장을 오려면 리플코인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고 이더리움을 폭락시킬 수는 없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과정이거든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그러면 거의 시가총액 단위로 보면은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추려집니다. 뭐 트론이나 아니면 리플 이 둘 중 하나거든요. 트론도 어떻게 보면 구조가 FTT 구조랑 비슷해요. 루나랑 비슷해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근데 지금은 그냥 버텨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트론 가격이 버티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트론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후오비 같은 것도 인수하고 뭐 다른 데도 투자하고 뭐 그래서 이더리움 빌려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리도 파이낸스 같은 데 맡겨가지고 ST ETH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레버리지 그런 공격들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트론이나 리플코인 정도가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비트코인의 피날레 상승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미들 털어내기에 그만한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아까까지 말씀드린 게 비트를 던져서 그런 거는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나 현물 ETF가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던져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 그럼 물량 뺏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뺏기는 거니까 다른 것들을 죽여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와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고 그러면 타겟 투보군이 이제 리플 코인이 있는 거죠. 트론이나 리플 트론인데 저는 리플 코인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명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벌금 부과. 그러면 리플 코인 다른 것들도 좀 살펴볼까요? 리플 코인 말고 이러한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채택을 하는 건지. 특히나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 뒷배가 봉크가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 좀 적중해서 올렸었던 해제와 그랬제. 봉크를 먼저 선행해서 올리고 솔라나 코인이 뒤따라서 갔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그렇게 따라갔고 그 전부터도 둘이 커플링이라는 거에 대한 이런 학습 패턴들을 계속해서 세력들은 저희에게 알려줬어요. 뭐 기사도 많이 뿌리면서 트위터에서도 계속해서 봉크 솔라나 그리고 어쨌든 봉크가 솔라나 체인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러면 솔라나 체인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유사한 상황들이 개미를 털어내는 유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봉크가 민코인이나 마찬가지죠.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대비 폭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로 강아지 코인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폭락을 했습니다. 솔라나 체인입니다. 솔라나 레이디움에서 거래를 하는 솔라나 체인. 그리고 WYNN 이것 또한 고점 대비 80%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1년짜리 차트 아닙니다. 한 2주 차트예요. 2주 차트입니다. 2주 만에 7, 80% 폭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들이라는 코인도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일주일 차트인데 몇일 차트인데 이거는 거의 그냥 고점 대비해서 90% 폭락을 했습니다. 다 솔라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이거 한 200억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하람비인가? 이거 뭐죠? 하람비? 어쨌든 그리고 하람베 그리고 하람베라는 코인도 있는데 이것 또한 고점 대비 거의 한 7, 80% 폭락을 했습니다. 하람베 시가총액 그럼에도 100억 단위가 되죠. 이것도 솔라나입니다. 홍크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7, 80% 이거 1년짜리 차트 아니에요. 단 1, 2주 차트입니다. 그리고 팟캣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7, 80% 그리고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 7, 80 거의 한 90% 폭락을 했네요. 다 솔라나입니다. 다 솔라나다.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솔라나 체인이고 이런 이 계열들이 처음에 본크 때문에 주목을 받았으니까 이제 솔라나를 털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라나를 털어내기 위한. 물론 지금 다가오는 설날이랑 춘절이 있죠. 설날 춘절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거예요. 대불장 오기 전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설날이랑 춘절인데 굳이 급하게 그 기간 나오기도 전인데 굳이 막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지금 사이클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급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다시 한번 하단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때 같이 어떠한 재료 때문에 똑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춘절 설날 대비해서 대불장 사이클이 오기 전에 한번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아마 그 시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솔라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의 미래를 살펴보면 춘절 지나고 나서 아마 다음 사이클 때가 아마 피날레 사이클이 될 것 같고, 그때는 아마 정고점 근사치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고점. 이때가 아마 비트코인 58K, 60K 가는 날이겠죠? 이때쯤이면 가는 애들만 가는 건데, 그거 대비를 해서 미리 좀 겁주기로 민코인들, 솔라나 계열 민코인들 다 죽이는 것 같아요. 이거의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락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비슷한 텀에서 다 같이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떨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어쨌든 민코인 자체가 파생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솔라나가 있어요. 얘는 이미 정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솔라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솔라나 지금 현재 가격은 그레이스케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0 거의 180달러 이 정도예요. 이미 프리미엄 값이 붙어가지고 이미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허점이 하나가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은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아요. 뭐 디센트럴랜드, 뭐 이제 젠도 있고 이제 LPT도 있고 파일코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전에 질문을 주신 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 이거 무슨 의미냐고 어떤 분이 그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을 좀 이제 남겨 주셔가지고 여기 이번 영상에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프리미엄 값이 붙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그 수요 대비 가치가 그 공급량 대비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걸 그냥 비싼 값에도 그냥 돈을 주고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허점이 하나가 뭐냐면 여기 총 보유량 있죠. 이게 거의 운용 금액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금액이 10억도 안 돼요. 10억도 안 되는데 이 프리미엄 값이 붙어 있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페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보유량을 보시면 거의 8천억, 어쨌든 조단이 비슷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막 이런 것들이 1000%씩은 안 붙어요. 당연히 시가총액도 그 정도로 높다 보니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솔라나를 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솔라나가 그 FTX 그 메인급 코인이니까 G솔이라고 있어요. 전에 방금 보여드린 차트 이게 G솔인데, 이게 지금 솔라나 가격에 대입을 해보면 180에서 250달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미래 가격들을 미리 선행을 해가지고 세력들이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프리미엄 값을 지불하고서까지,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를 승인을 받았으니까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솔라나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위에 애들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아니면 뭐 라이트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이것 또한 운용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300억밖에 안 되는데, 솔라나 시가총액이 거의 30조가 넘는데 300억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운용 금액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운용 금액이 적다 보니까 프리미엄 값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 크게 지금
뭐 다른 이제 커뮤니티나 트위터에서 그렇게 크게는 다루고 있진 않았어서 이건 뭐 11월 때 잠깐 이제 이것들 보면서 당장 200달러, 300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그런 무조건 100%짜리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솔라나 계열 민코인들을 폭락시키고 있는 건 솔라나의 솔라나 이제 흡성 대법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기 전에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다. 물론 지금 당장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 다가오는 2월달 한국은 2월 9일에서 2월 11일인가요? 중국 춘절이랑 거의 비슷한데 중국 춘절은 2월 10일부터 2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즌이 됐을 때 오히려 그 시즌 되기 전에 어떠한 재료 하나로 한번 폭락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폭락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 20%짜리 폭락이겠죠. 세력들이 그렇게 급한 건 없거든요. 급한 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털어내고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대비를 해서 비트코인이 가격들의 평균 가격들을 조금 많이 올려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그런 조정 텀을 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조정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모두 뭉개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어차피 많이 떨어져도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저는 많이 떨어져도 한 36,000달러에서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36,000달러. 어쨌든 마지막 그 다음 사이클이 다음 올라가는 사이클이 이렇게 되면 마지막 그게 될 수가 있겠죠. 선반영 사이클에. 그러면 이 텀에 맞춰가지고 솔라나도 같이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마 이 조정이 오는 시기를 저는 중국의 춘절과 그리고 설날, 한국의 설날 이 전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급하면은 빠르면은 다음 주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해뒀다가 이제 설날이랑 춘절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시동 걸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재료들 뿌리면서 그런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 큰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납득이 갈 만한 재료가 필요할 건데 그 재료가 뭐 도지코인도 또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도지코인 말고 아마 리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클 것 같아요.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재료들 예를 들어서 지금 BSV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소송이 이제 거의 올해는 끝날 거거든요. 크레이그 라이트 이 BSV 대표가 누구냐면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본인이 사토시 나가모토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유족들과 비트코인 100만 개를 두고서 민사 그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우리 반반으로 나눌 건지 이걸 두고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100만 개 누구 거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재료들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료들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정오는 재료들이 만약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설날이랑 춘절이니까 어떠한 재료들이 하나 나왔으면 그건 퍼드가 아니고 실제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텀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사이클은 이 조정 텀을 한번 겪고 나서 빠르면은 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조정이 오고 나서 급하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조정 오고 나서 텀을 좀 이제 유지를 시켜놓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대비해서 뭐 이제 공포 분위기 만들려고 솔라나 계열들이랑 이런 것들 알트코인들 몇몇 애들은 계속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알트도 이제 가는 애들만 좀 이제 춘절이랑 설날이다 보니까 세력들도 뭐 이제 한탕 또 해야죠. 뭐 크리스마스 전에 또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좀 연휴 기간 오기 전에 중형급 마켓 메이커들이 또 이제 알트코인들 뭐 이제 펌핑들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단타식의 움직임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민코인도 솔라나 계열들을 사두셨다면 얘네들은 대장급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대장급 아닌 애들은 그냥 지금 마이너스 90% 99% 찍혔을 겁니다. 솔라나 계열 민코인들. 그러니까 이거 조심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솔라나의 미래는 제가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솔라나는 아마 정고점을 갈 겁니다. 특히나 올해 갈 것 같아요. 올해 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정고점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큰 조정 텀이 아마 이 설날 텀 지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가 단위에도 솔라나는 사실 뭐 이게 몇천 원짜리가 아니어서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 호가 단위 호가 변경을 하더라도 그냥 얘는 똑같아요. 솔라나는 똑같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리플 코인이죠. 이 호가 단위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빽빽하게 쌓여있는 이 매수벽들이 여기에서 갑자기 10% 20% 정도 폭락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이제 저점 매수 해야겠다 하면서 물량들을 더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가 아마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1, 20% 폭락을 한다면 그거는 리프코인 50원, 100원까지 폭락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1차적인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매수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쌓이거든요.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에서 100원까지 떨어뜨리면 당연히 살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페이크를 줍니다. 1, 20% 떨어뜨리면 여기에서 매수 붙으라고 반등도 이럴 때 한번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도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매수들이 많이 붙고 이제 이거 반등하는 거구나. 하락하면 반등하는 거구나. 이런 학습 패턴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크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80%짜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국 춘절 설날 대비를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브리핑과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 뭐 이제 G솔 뭐 G파일 막 이런 것들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특히나 솔라나의 미래의 방향들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는 애들만 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